정근세입니다. 밥하기도 바쁠 텐데 빨리 저녁이나 차려주시고. 밥 안 해도 되는 사람, 배워서 밥 안 해도 되는 사람들. 그렇네. 자, 합시다. 이제 오늘은 그렇게 기다렸던 대상아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근데 솔직히 이 대상아는 이미 제가 세미나 몇 권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분대상에서 대상아로라고 하는 그 저의 그 책에서 자세하게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대상아는 생각보다는 무지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것은 현실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이 대상아가 이게 또 내가 뭐냐? 그래서 좀 예를 좀 들어봐라. 이제 이 대상아라는 것을 이게 락강이 거의 발명했습니다. 이 부분을. 근데 이것을 발명하기까지 사실은 프로이트 이후에 많은 아브라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니컷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멜라니 클라인이라든지 그런 대상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분 대상이랑 그 다음에 멜라니 클라인의 좋은 대상, 나쁜 대상, 그 다음에 그 위니컷의 중간 대상 이런 것이 막 있다가 드디어 대상아로 이 사람이 통합을 하면서 대상아를 딱 이렇게 이제 발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상아가 그러면 뭐냐 하는 거예요. 뭐냐? 이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 대상 또는 무엇이냐면 그 좋은 대상, 나쁜 대상, 예? 그리고 이 그 위니컷의 중간 대상 가장 중요한 그런 것들의 그것을 다 일종의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합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선 부분 대상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 대상아가 뭔지. 그러면 여러분들 부분 대상 있잖아요. 그러면 부분 대상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일종의 응시욕동의 관음욕동이라고 하는데 응시욕동의 바로 시선입니다.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선이 바로 이 부분 대상이에요. 그러면 부분 대상의 그 프로이트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거쳐서 했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육체의 어떤 구멍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종의 작은 대상의 어떤 대상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청강욕동에는 목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젖가슴이 있고 젖가슴은 구강욕동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이 있느냐면 똥이 있다 이거지. 똥. 이것은 항문욕동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이 응시욕동이 이 많은 부분 대상 중에서 이 시선이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핵심적이에요. 그런데 이 시선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냐면은 제가 늘 얘기하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그 시선이에요. 그 시선이 바로 나중에 대상아가 되는 거고, 역으로 말하면은 이제 락강에 따르면 이 대상아가 신체의 일종의 투영돼 가지고 신체의 구멍에서 이런 것이 발현되는 게 바로 부분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분 대상을 먼저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대상아로 락강에 이르러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락강의 측면에서
이것을 역으로 다시 이것을 설명하면 사실은 이것이 이쪽으로 육체에 투영된 것이 바로 부분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상, 이 시선을 한번 프로이트가 얘기한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응시욕동이 이제 발전 단계가 일종의 4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영순위 단계가 무엇이에요? 모든 욕동은 무엇이냐면은 그 능동적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것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자기 자신의 남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일종의 그 뭐랄까 자기성애예요. 자기성애적인 그 관음욕동이에요. 자기성애적인 관음욕동. 이게 그 영순위야. 그런데 이 1순위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때 그러니까 뭐냐면 응시 욕동의 능동성은 그대로 있는 채로 뭐냐면 대상이 밖으로 나갑니다. 바깥의 대상이에요. 바깥의 대상을 이쪽에 보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바깥의 대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능동적 관음욕동이에요. 이게 오케이? 능동적 관음욕동. 그런데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은 이럴 때 능동성은 그대로 있는 채로 대상을 자기 자신에게로, 이건 타자입니다. 타자. 자기 자신에게로 선회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로 선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능동성은 그대로 있고 대상이 타자의 대상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자신으로의 선회입니다. 의로의 선회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여기서 이제 프로이트의 놀라운 점이 이 3단계입니다. 3단계가 무엇이냐면은 이때 반전이 일어나는데 무엇이냐면은 이 자기 자신이 응시 욕동이 이게 능동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반전이 능동성이 수동성으로 되는 거예요. 수동성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가 되죠. 수동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누구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출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는 거예요. 프랑스 말로는 무아르입니다. 무아르 또는 흑야르데. 이거 타동사야. 흑야르데. 그런데 자신으로의 선에는 스흑야르데가 돼요. 또는 스부아르, 자신을 보다예요. 근데 이쪽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쪽은 스페르부아르예요. 스페르부아르. 그럼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보게 하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프로이트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타자의 시선에 자기 자신을 보게 하다 또는 보이게 하다. 오케이? 보게 하다. 네, 타자의 시선에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보게 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자기 자신이 수동태가 돼버려요. 자기 자신이. 그러면서 이쪽이 바로 노출증이 되는 겁니다. 노출증.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타자의 저거를 보는 것은 이것은 관음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프로이트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타자의 시선이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프로이트의 놀라운 점인데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준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뭐냐면 그 사람의 시선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것 같죠. 그러나 프로이트는 이때의 시선이 사실은 타자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시선이 밖으로 나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간 것이다. 무엇이냐면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en autre moi étranger.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또 다른 나다라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또 다른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게 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누구야? 프로이트와 락강의 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봐요. 요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자기가 자기 시선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본다, 타자를. 내가 타자의 대상을 본다. 그러니까 항상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너나가 왜 너나가 됐나?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때도 타자의 시선이 나를 본다, 이렇게 보여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렇게 상호 주체적인 차원에서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나대로 시선을 갖고 있고 의시욕도 상대는 상대대로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서로가 서로를 대상화시켜서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이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점을 분명하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내가 노출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바리맨이라 그럽시다. 바바리맨이다.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너의 시선에 나의 나체를 보여주다. 예? 보여주다. 그러니까 쇼우죠. 영어로 말하면 쇼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나는 내가 바바리맨이라고 한다면 나를 무엇이냐면 너에게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보게 한다. 그러니까 나를 보게 한다. 누구에게? 너에게. 오케이? 보게 한다. 그럴 때 이때 너의 시선에 나를 보게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한다. 보여준다가 아닙니다. 보게 한다예요. 보게 하는데 그때의 너의 시선은 그야말로 인칭적인 타자, 인칭적 타자의 너가 아니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다른 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구분 대상이에요. 나의 시선이 떨어져 나가서 밖에서 보는 거다. 그럼 타자는 누구냐? 여기서 내가 바바리맨인데 나의 바바리맨에 나를 보는 여학생들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학생들의 시선은 뭐냐? 이것과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그야말로 뭐냐면 인칭적인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밖으로 나가서 나의 또 다른 바깥에 있는 시선에 나를 보게 하는데 이 너는 그러한 것에 무엇이에요? 투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에이전트가 되는 거예요. 에이전트.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나의 시선이에요. 나의 시선인데 내가 밖으로 나간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 시선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아, 이게 부분 대상이에요. 이게 바로 부분 대상입니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떨어져 나간 이 부분 대상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분 대상은 사실은 왜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이것은 상상적인 것이다. 자기 자신을 상상적으로 띄워서 그것이 보는 것이다. 나를 그 시선에 보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 이게 바로 대상 아이고예요. 이게 이제 아주 묘한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시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3의 시선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제3의 시선은 무엇이냐면은 락강에 따르면 큰 타자의 장소에서 나타나는 대상아라는 거예요. 큰 타자의 일종의 확률적 대상이 되는 거예요. 큰 타자의.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큰 타자의 환유적 대상이다. 환유적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때 여기 노출증에 이르러서 요게 한 바퀴 회로가 여기서부터 한 바퀴 회로가 이제 이렇게 뭐죠? 이게 뭐예요? 한 바퀴 회로가 돌고서 원래의 위치에 딱 만나는 거예요. 메비우스의 띠처럼. 요럴 때 나타나는 것이 이 자아가 아니라 이제 프로이트에 락강에 따르면 이게 바로 새로운 주체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주체. 이렇게 새로운 주체가 탄생을 하고 이게 자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언어에 의해서 나오는 완벽한 새로운 주체다 이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언어에 의해서 시니피앙에 의해서 표상되는 완전히 새로운 주체. 이것은 이 자아는 거울 속의 이미지의 그것으로서 그 거울 속의 자기 자신의 육체 이미지를 동일시해서 생기는 거고, 이 무아는 이것은 시니피앙에서 언어의 장소에서 시니피앙에 의해서 이렇게 표상되는 완벽하게 자아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주체가 탄생한다 이거지. 그러면서 이 주체와 큰 타자의 어떠한 공통의 부분이 생겨요. 이 공통의 부분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대상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을 참 혼란스러워요. 이게 이해하기가.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냐면은 정신분석을 하려면은 요것을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제3자. 오케이? 그러니까 너와 나가 주인이 아니라 제3의 장소인 언어의 장소에 의해서 우리는 결정된다. 좌지우지된다. 오케이? 이미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주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그러니까 프로이트도 그렇고 락강도 그렇고 이거 있잖아요. 큰 타자. 오케이? 이 큰 타자가 그러면
프로이트는 이 큰 타자를 뭐라 그랬냐? 여러분들 이 대문자 타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로이트에게서 가져온 거예요, 이게. 꿈의 무대는 뭐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의식 활동과 다른 무대다. 그래서 프로이트를 그것은 에노트르 센나라고 해요. 이게 꿈의 해석에 나오는 말입니다. 다른 무대다 이거지. 이게 바로 무의식의 지대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의식의 지대다. 그런데 락강은 이것을 이 무의식의 지대인 다른 무대를 큰 타자라는 말로 바꾸어 버리면서 이 무의식의 지대는 바로 언어의 장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의 장소에 우리가 떨어짐에 따라서 언어에 의해서 표상되고 그럼에 따라서 뭐냐면 주체도 탄생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이 큰 타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기가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거 해봅시다. 이 대상아가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 부분 대상을 했죠. 그러면 오늘 지난 13회 때요.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그것에서 저게 잘 이제 제가 정리를 잘 했는데 여러분들에서 옛날 오래전에 있던 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제가 쉐마마 사전에 대상 R을 했잖아요.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되게. 자, 우선은 말이죠. 지난 저것에서 말한 것을 한번 봅시다. 지난주 강의록이에요. 존재와 주체 13형.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 대상화가. 근데 락강이 거의 발명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락강이 말이죠. 락강이 1955년도에 이 A를 소문자 A를 써요. 소문자 A. 그것이 도식 L입니다. 도식 L이에요. 도식 L에서 이제 간단하게 그 대상아가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락강은 1955년서부터 이 A라는 소문자 A를 쓴 이래로 죽을 때까지 이 대상아에 대한 이론을 갱신해 가요. 그러면서 복잡하게 되죠. 그럼 도식 L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AA-예요. AA-에 그 다음에 여기서 A 해가지고 쭈쭈쭈쭈 이게 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거 아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이때 A가 나옵니다. A. 이제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대문자 A와 이것은 대문자 타자예요. 대문자 타자와 소문자 타자는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그러면 대문자 타자는 뭐고 소문자 타자는 뭐냐? 간단히 말하면은 이 소문자 타자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인칭적 타자예요. 그러니까 인칭적 타자. 그러니까 너와 너의. 그러니까 너에 해당돼요. 너와 나와 너라고 하는 너와 나의 관계예요. 따라서 이것은 뭐냐면 닮은 꼴이에요. 닮은 자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닮았어요.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이미지의
타자예요. 이미지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때의 A는 거울 이미지예요. 거울. 그러니까 너와 나는 사실은 거울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상적이에요. 상상적. 그래서 이 거울 이미지를 상상적으로 동일시해서 가지고 들어와서 형성된 것이 자아라는 거예요. 자아. 그러니까 자아와 이 타자, 소문자 타자는 닮은 자의 관계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이냐면은 이미지를 통해서 서로가 교환 가능한 거예요.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여기서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 큰 타자는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아. 그런 큰 타자는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비인칭적 타자예요. 비인칭적 타자. 다시 말해서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말을 한다면 타자라는 이름에 걸맞은 타자예요. 완전히 나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요 타자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다른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아더예요. 아다.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 이거죠. 근데 이쪽은 나와 닮았어요. 이쪽은 나와 닮았어. 이쪽은 뭐냐면 나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나와 완전히 다른 비인칭적 타자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 이게 바로 언어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인칭적 타자와는 다르게 정말 나와 무관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여러분들을 너라고 부르지만 여러분들은 나에게 너라고 부를 수 있는 타자지만 사실은 타자라는 말이 걸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너는 나의 타자가 아니에요. 왜? 서로 인칭적으로 닮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완전히 다르다고 할 때의 타자는 뭐냐? 이 사물 있죠? 사물. 이거는 진짜 나랑 타자예요. 나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가령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칭적인 사람은 타자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사물은 진짜 타자예요. 그러면 이 사물의 가장 대표적인 타자가 뭐냐? 이 사물, 이게 바로 라쇼스예요. 라쇼스, 큰 타자입니다. 따라서 이 큰 사물이에요. 큰 사물도 사실은 이것도 큰 타자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 언어다 이거죠. 언어는 진짜로 거기엔 정도 없고 이미지도 없고 완전히 나랑 다른 거죠. 다른 세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오트르다. 그런데 이제 됐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A와 A를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두 번째가 여기서 이 도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도식이 정말 락강에 엄청나게 혁명을 가져온, 락강이 정신분석에 혁명을 가져온 최초의 도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식 L, 락강의 약자를 썼잖아요. 이게 자기의 도식이다. 그럼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닮은 자라고 하더라도 동시에 이 닮은 거울 속의 이미지가 바로 나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그 거울 속의 이미지를 자아로 가지고 들어오려면 뭐냐면은 바로 이 큰 타자의 신호가 필요하다. 이 신호가 바로 언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호.
그러니까 이 신호가 바로 대문자 타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여기서 화살표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화살표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돼요. 그러고서 그래서 결국은 A에서 큰 타자에서 모든 게 출발을 해서 마지막에 소문자 타자인 자아로 자아가 종착점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세 번째가 요거예요. 세 번째 이게 무엇이냐면은 요게 주체예요. 이 락강은 요러한 자아 말고 언어의 장소에서 시니피앙에 의해서 표상되는 무의식적인 주체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거쳐서 무의식의 주체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아가 형성되는 이 주체의 개념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와 자아는 완벽하게 구분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잘 봅시다. 자, 자아는 이미지로 구성돼요. 거울 속의 이미지로. 그런데 이 주체는 뭐냐면은 말하는 주체로서 시니피앙에 의해서 표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이게 표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몰라요, 이것을.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말하는 존재인 한에서 무엇이에요? 분명히 에농시아시옹의 주체가 뒤에 항상 숨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가 1955년도에 A와 대문자 타자와 소문자 타자를 완벽하게 구분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2년 뒤에 1957년도에 무의식의 형성물이라든지 욕망과 그 해석에서 이 사람이 환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잘 봅시다. 요 주체는 잘 봅시다. 이 큰 타자에 의해서 표상되는 주체는 말하는 주체로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A가 나타나는데 환상의 공식이에요. 환상의 공식. 이게 환상의 공식입니다. 환상의 공식이 이렇게 주체가 분열된 주체가 뭐냐면은 이때 이게 A는 소문자 타자이긴 하지만 거울 속의 이미지로서의 소문자 타자가 아니에요. 요때서부터 이게 바로 대상아가 돼요. 그러니까 대상아와 거울 속의 이미지인 달문자로서의 소문자 타자, 인칭적 타자는 달라요. 여기서 요게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 요게 2년 사이에 분열된 주체가 대상과 절단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환상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전부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무의식, 오케이? 무의식에서 분열된 주체가 여기 봅시다. 내가 이 분열된 주체를 갖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과에 살이 있는 그것이 또 잘라지는 게 아니라 이 분열된 주체는 그냥 금이에요. 금. 그런데 요 대상이 요 금 벌어진 틈으로 떨어져 나간 어떤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무의식적인 주체가 이 대상아가 절단된다. 절단되는데 요 무의식적 주체와 대상아의 절단 그 틈에 뭐냐면 환상이 생기더라 이거지.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충전작용이다. 이런 충전이라는 말을
충전이라는 말을 락강이 씁니다. 이 충전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이 있잖아요. 이가 벌레를 먹어서 구멍이 생겼어요. 거길 땜질하는 걸 충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충전 작용이 여기가 구멍이 생겼어. 그걸 갖다가 환상으로 충전합니다. 이게 환상이야. 그럴 때 이때의 대상 R은 이거와 다른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이게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이에요? 대상 R은 이 거울 속의 이미지의 R와 다릅니다. 달라요. 그럼 거울 속의 이미지를 A를 다르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르게 써야 돼. 어떻게 쓰느냐면 락강은 정말 행운도 따랐고 굉장히 천재적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요것을 요거 대상 R와 거울 속의 이미지,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의 이미지 이것으로서의 소문자 A, 소문자 타자 이것은 다르다.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을 구분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A를 이제부터 어떻게 쓰느냐? IA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IA라고 하는 것은 요것은 이미지예요. 이미지의 약자예요. I가. 근데 그 이미지가 대상 R을 괄호 속에 숨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 됐어. 그러니까 이것은 대상 R가 되고 대상 R가 바로 환상에서 주체와 절단된 그 틈에 환상이 생기는데 이 환상은 대상 R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겹치니까 AA 요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의 이미지는 I 괄호 속에 A 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잘 된 거야. 어떻게 됐냐 알아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뭐냐면 요게 거울 속의 이미지, 거울 이미지거든요. 근데 그 거울 이미지 속에 대상 R을 숨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거 할 때 무엇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때 제일 먼저 해리포터를 내가 얘기했다. 해리포터를 굉장히 많이 얘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자, 해리포터 1권에 뭐냐면 욕망의 거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욕망의 거울은 항상 자기의 욕망을 이미지로 비춰줘요. 거울 속에. 그러니까 거울 속에 자기 자신의 이미지가 아니고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뭐냐면 이미지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해리포터의 누구예요? 바로 해리포터는 엄마 아버지를 보고 싶으니까 웬 어른 두 부부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그게 자기 어머니 아버지인지를 몰라요. 왜? 얘는 어렸을 때에 어머니 아버지랑 헤어졌으니까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죽었으니까 몰라요. 그것은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싶으니까 욕망 거울에 비칩니다. 자, 이거 욕망의 거울.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럼 거울 속에 맨 마지막 장면에 무엇이 숨어져 있었어요? 바로 필로소퍼스 스톤, 뭐냐면 현자의 돌이에요. 마법사의 돌이 그 거울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거울 속에 이제 마법사의 돌이 숨겨져 있고, 자,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마법사의 돌이에요. 이게 마법사의 돌, 오케이? 마법사의 돌이 이미지 뒤에 숨어 있어요. 저걸 어떻게 꺼내느냐 이거지. 여기서 아주 이게 여기에 해리포터가 비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돌이 있어. 그러니까 해리포터가 자기 이미지가 비치니까 해리포터가 그 돌을 어디서 꺼내요? 바로 호주머니에 싹 넣으니까 호주머니에 잡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모트는 어떻게 돼? 모르모트는 계속 거울 속에서 꺼내려고 손을 뻗잖아요. 그러니까 해리포터가 똑똑한 거예요. 이게 바로 대상아예요. 이게 대상아예요. 대상아. 그 다음에
반지의 제왕에서 그 이 반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대상아예요. 대상아가 문학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 대상아는 자 이렇게 돼. 그래서 이미지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일 모레 글피 영화를 하겠지만 영화를 할 때 김정민 씨가 롤리타를 이제 영화를 발표했단 말이죠. 근데 내가 그걸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롤리타가 거기서 주인공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이에요? 그 남자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런데 롤리타의 그 소녀에게서 엄청난 그걸 발견합니다. 막 그 뭐랄까 아름다움 그리고 성적인 거 막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남자가 롤리타에게 빠지는 것은 매혹당하는 것은 롤리타에게 남을 매혹시킬 수 있는 요소가 롤리타가 소유하고 있고 내재해 있다. 롤리타에게 그런 요소가 그렇게 생각하면 땡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무엇이냐면 이 남자의 이 대상아가 뭐예요?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쪽에. 오케이? 그러면서 거울 속에서 비치는 겁니다. 이게 롤리타예요. 롤리타 말하자면 롤리타고 이게 롤리타가 요게 롤리타의 이미지예요. 요 이미지. 롤리타의 이미지가 이 A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A. 오케이? 대상아를. 그러니까 이 롤리타가 엄청나게 막 광이 그냥 엄청나게 그냥 빛나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롤리타에게 빠지고 롤리타의 매력 포인트가 롤리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그것이 롤리타에게 내재한다면 롤리타는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오케이?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이 정신 분석적으로는 이 남자의 이 대상아가 누구예요? 롤리타의 이미지 뒤에서 투사됐다가 밖으로 나갔다가 이 이미지의 전체가 나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아가 여기서부터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대상아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돼서 A와 구분이 되고 A가 이것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미지 괄호 속에 A 이것이 가장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여자에게 아주 저기 한다 그러면 그 여인에게 이 요소가 있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 여인이 나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이 대상아거든요. 근데 그 대상아를 그 여인이 뭐냐면 숨기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롤리타는 일종의 대상아를 숨기고 있다라고 가정되는 일종의 보석함에 불과해요. 보석함. 그러니까 보석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 대상아를 락강이 무엇에다가 비유하느냐면 아갈마와 연결시킵니다. 아갈마. 이 아갈마가 바로 보석함이에요. 오케이? 보석함.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러분들 여성들이 아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게 보석보다는 보석함에 그냥 그거 한 사람들. 그러니까 보석함 안 그래? 강미애는 안 그런가? 네, 보석이 좋아요. 보석이 좋아? 보다. 그러니까 보석함이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대상아는 환상의 대상이 돼요. 일종의 환상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의 대상은 욕망을 불러일으켜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이 대상은 욕망의 원인으로서의 대상이에요. 욕망의 원인으로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대상 안은 일종의 상상적 특징을 갖게 돼요. 상상계의 특징을. 그러니까 이것이 놀랍도록 이게 여러분들 이제 요것을 보면은 자 그래서 그래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러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주체와 절단되고 분리된 대상이에요. 오케이? 주체와 절단되고 분리된 그런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이트가 이미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 나간 자기 자신이다 이거죠. 오케이? 밖으로 나간 자기 자신. 정말 제가 강조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롤리타가 이거 숨겼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롤리타가 예쁜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간 나 자신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뭐냐면 결함이 있는 거죠. 나의 신체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것을 되찾을 때 엄청난 환희가 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프로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노출증은 사실은 나르시시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르시시즘이다. 오케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를 보게 만드는 것이다. 아주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갑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또 세 번째 이제 단계로 갑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로부터 1930년 뒤에 1960년에 이렇게 됐어요. 이제 대상 안은 자 이게 표상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예요. 표상될 수 없는 것이에요. 표상될 수 없어요. 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때 이 대상 안은 사실은 뭐냐면 현실적인 대상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무엇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있잖아요. 그 위니컷의 영향이 나타나는데 위니컷의 중간 대상이 있어요. 중간 대상. 근데 중간 대상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기다 써놨어요. 무엇이냐면 중간 대상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기들이 엄마의 옷 가장자리를 이렇게 만지거나 또는 이렇게 꼬집는단 말이죠. 이렇게 엄마의 아주 살을 조금씩 그리고 뭔가를 아주 작은 것을 이렇게 만지듯이 한단 말이죠. 그 아이들이 왜 그러느냐? 그것을 중간 대상이라고 위니컷이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주체 내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체 외적인 것도 아니고 무엇이냐면은 뭐냐면 환영을 만들어내는 환영을 창조하는 뭐냐면 아주 역설적 대상이다. 자, 이게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역설적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꼬마들이 뭘 이렇게 만지는 거 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인형을 만들어도 털실 그 한 올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올을 이렇게 만진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위니컷이 그것을
중간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 중간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체 내적인 것도 아니야 그게. 오케이? 그리고 주체 외적인 것도 아니야. 그런데 묘하게 어떤 환영을 만들어내는 어떤 대상이야. 환영을 만들어내는 대상으로서 무엇이냐면 굉장히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이 둘 다가 안 되니까 이것은 역설적인 어떠한 아주 패러독스한 그러한 그 구조다 이거지. 그래서 이것에서 이 락강이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이 위니컷이 바로 대상아가 이렇다는 거예요. 대상아가 여기 봅시다. 환상의 대상인데 이것은 어떤 표상할 수가 없어.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남근 있지 않습니까? 남근은 표상 가능해. 오케이? 남근은 표상 가능해. 그러니까 이 남근과 표상 가능한 남근과 대상아와의 관계가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위니컷에서는 없었어. 그런데 락강은 이걸 문제 삼아요. 자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얘기합시다. 언어학적으로 얘기하면 남근은 시니피앙이야. 프로이트식으로 말하면 이것은 상징이에요. 어떤 표상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 시니피앙이고 상징인 순간에 이것은 거세돼요. 오케이? 남근 그러면 남근의 기능은 거세 기능입니다. 남근의 소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게 아니라 남근 하면 무조건 거세를 끌고 들어와요. 없다라는 개념이 생긴다 이거죠. 없다. 오케이? 없다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이 없다가 바로 없다. 그러니까 제자리에, 그러니까 남근의 자리에 없다. 오케이? 이 결핍을 끌고 들어와. 이게 바로 거세입니다. 거세. 오케이? 거세. 그런데 이 남근이 들어옴에 따라서 대상아가 발생이 되는데 이 대상아는 무엇이에요? 절대 표상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내적이지도 않고 외적이지도 않아. 그렇다고. 그래서 나중에 락강이 이것을 어디에 비유를 하느냐면 대상아를 태반에 비유한다. 이거지. 태반. 오케이? 태반에. 오케이? 태반. 그러면 이것은 어머니 몸도 아니고, 오케이? 그렇다고 태아도 아니고 그 중간에 생기는 거예요. 중간에. 오케이? 이 태반과 같다 이거지.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능이 다하면 또 사라져 버려요. 오케이? 태어나면서 없어지죠. 이게 어디로 갑니까? 어머니로 귀속됩니까? 아기로 귀속됩니까? 버립니까? 네. 네. 그러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하여간 이 태반이다 이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아무튼 이 환영 있지 않습니까? 환영. 표상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은 환상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욕망의 원인으로서의 대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조금 쉬었다가 해봅시다. 아까 동시역동 이야기할 때 네.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상상적이라는 표현을 아까 쓰셨잖아요. 그 상상적이죠. 그 시선을 이야기할 때 이제 제3의 시선은 보통 초자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이때는 초자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효자가 나중에 이 나쁜 대상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과 이제 어울리긴 하는데 그렇다고 초자가 곧 시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초자도 일종의 대상하다. 초자도 대상아라고는 할 수 있죠. 아주 원초적일 때. 예.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적에. 아주 어렸습니다. 그 소음 들으러 이번 주는 못 왔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게 지난